제갈량의 북벌 중 무도, 은평을 공략했던 이른바 3차 북벌은 여러가지 의미로 다른 북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손찬이 형은 제갈량의 무도, 은평 공략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갈량의 북벌을 4회에 걸친 북벌로 보는 입장인데 보통은 5회로 분류를 하죠. 소설 연예에서는 육출기산이라 해서 6번 운운하는데 이건 뭐 소설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제갈량의 북벌을 3회냐, 4회냐, 5회냐 분류하는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이 무도, 은평 공략과 전후 전투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물론 저는 이 3차 북벌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도, 은평 공략은 북벌로 분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후술하겠습니다. 먼저 제갈량이 남정을 마무리하고 북벌로 대위전선에 대비하기 전 상황을 얘기해보자면 조비는 유비의 몰락을 목도했습니다. 오히려 훈수까지 뒀죠. 이릉에서의 전황을 보고받은 조비는 진을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딨냐, 유비는 패전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되었죠. 이 일화 때문에 조비가 상당한 굴략가였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조비는 지가 하는 전쟁이나 잘했어야죠. 용선이나 뺏기고. 결과적으로 조비는 촉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나라 쪽으로 몰빵을 칩니다. 대촉전선은 완전히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조비가 이렇게 똥을 싸놓고 죽어서 조예가 나중에 다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례로 제갈량이 첫 북벌을 감행할 때 농우 일대 3군이 제갈량한테 호응하고, 심지어 당시 옹주자사 곽회는 제갈량의 출병을 보고받고는 치소인 기연을 버리고 상규현으로 도망칩니다. 기연이 치소임에도 방비가 안 돼 있으니 위치상 지키기엔 힘들다고 본 것 같아요. 강유는 치소인 기연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다가 나중에 운명이 엇갈리는 거죠. 이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당시 무도, 은평 이 지역은 위나라 세력권이었어요. 제갈량이 이걸 무시하고 북진한 겁니다. 제갈량은 후미의 위험을 절대 묵과하지 않는 신중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유성정벌에서의 곽가의 계책, 경무장한 소수병력으로 모든 요충지를 다 쌩까고 적 본진을 기습한다, 이런 전략은 절대 쓰지 않아요. 일례로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진창으로 향하는 길이 두 갈래가 있죠. 당시 루트에서 진창을 점하지 않고서는 장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진창으로 통하는 이 두 갈래의 각 요충지가 바로 연류성과 가정입니다. 연류성에는 고상을 보내고 가정에는 바로 그 마속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뒤에 남아요. 왜냐? 아직 복속하지 않은 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곽해가 짱박혀있는 상규현도 있었고요. 제갈량은 여길 다 정리하여 후방의 위험을 없애고 연류성이든 가정이든 합류하여 진창을 공략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마속이 장합한테 털리고 실가정을 하는 거죠. 제갈량이 이에 급하게 서현 1천호를 납치해서 퇴각하고 연류성의 고상은 마속을 지원하다가 상규의 곽해한테 털립니다. 이렇게 신중했던 제갈량이 정작 무도와 은평은 쌩까고 북진한 거예요. 이건 그 이유가 있는데요. 무도와 은평은 당시 위나라 깃발만 있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였다. 여길 진압하고 가는 것보다 신속진군이 더 유리했던 거죠. 농우 지역을 끊으면 여긴 어차피 고립무원이거든요. 그 정도로 당시 위나라의 그 대촉전선이 방치 상태에 있었다. 무도, 은평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치했으면 자사가 치소를 벌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연에도 제대로 된 병사의 주둔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우 지역도 초반에는 다 항복하고 항전을 포기한 겁니다. 다만 제갈량이 상규현 일대를 포기하지 않은 건 자사가 건재했어요. 여길 비우고 전진하면 자사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가 있겠죠. 암튼 제갈량이 농우고 진창이고 북진을 계속 시도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위나라 입장에서도 여길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는 거죠. 이때 곽회가 이쪽 지역에서 몇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이민족들, 강족, 저족 이런 애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걔네들 전용 벼슬도 만들어주고 제도권 하에서의 자치권 이런 모델로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상규에서 사마이가 군량이 모자랄 때 곽회가 위엄과 은혜를 통해 강족들의 삥을 뜯어서 군량을 확보했다 라고 되어 있죠. 촉 입장에서 문제가 마초가 없었어요. 사실 유비는 마초를 자신이 오래도록 역임하던 좌장군을 물려주고 한중왕표 제2서열에 올리면서 이 이민족 회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려 했습니다. 서용과 화합한다는 제갈량의 융중대 일환이기도 했죠. 그런데 마초가 다명하고 제갈량 시대에는 마초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뼈아픈 게 제가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후 강유 시대의 북벌의 역사는 강유, 곽회,
그리고 강족 등 이민족 세력의 끊임없는 삼각관계 구도였습니다. 이민족의 마음을 얻는 쪽이 그 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장환이 강유를 양주사사 허봉을 주고 북진시키려 했던 것도 그 이유예요. 그 이민족들이 옛날 한의 치세를 그리워하는 것 같으니 강유를 가까이 주둔시켜서 그들을 회유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즉 당시 제갈량이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무도 은평을 무시하고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겁니다. 제갈량은 진식으로 하여금 무도 은평을 기습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금방 털리죠. 위나라한테 이 무도 은평의 가치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사실상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요한 전진기지이기도 한 겁니다. 적군이 출병하면 이 무도 은평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적군의 정보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 틱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곽해는 이곳을 잃지 않기 위해 출병을 합니다. 그러니 제갈량이 권위로 출병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곽해가 퇴로의 위험, 즉 역부족이라 해서 퇴각하거든요. 이게 이른바 3차 북벌입니다. 제갈량이 권위로 출병한 게 허보가 아니에요. 실제로 출병했고 더욱이 이후 권위에서 상당히 오래 주둔합니다. 즉 다음 북벌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국지전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음 북벌이 기산출병이죠. 그 상규에서 사마이랑 보리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이 기산출병을 위한 사전 하위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북벌을 분류할 때 장안 탈취 계획이 작게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북벌에서는 모두 장안 탈취에 타겟이 잡혀 있는데 이 군사 행동에는 장안 탈취 계획이 없습니다. 무도와 은평 자체가 그냥 그 작전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갈량의 출병 역시 계획된 출병은 아니었습니다. 그 곽회가 내려오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출병한 거예요. 이 군사 작전을 북벌로 쳤을 때 제갈량이 유일하게 성공한 북벌이라 의미부여 차원에서 북벌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게 2차 북벌 있죠. 진창공략. 그 대군을 끌고 가서 학소의 1천 결사대를 못 뚫죠. 졸전하다가 굴량오링으로 퇴각한 북벌인데 이 2차 북벌을 3차 북벌을 위한 쇼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진창을 공략하는 척해서 관심을 그리 돌리고 무도 은평을 점령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이게 대세론인 것 같던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시 진격 루트로도 제장들과 의견이 분분했고 페이크 한번 주려고 제갈량이 직접 대군을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초기 그런 성과 없는 전쟁을 일으켜도 될 정도로 부강한 국가도 아니었고, 전쟁은요 한 번 일으키면 그에 쓰여진 수많은 물자들을 맨징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땅을 빼앗든가 적 물자를 탈취하든가 이도저도 아니면 1차 북벌 때처럼 사람들이라도 납치해 오던가. 포로들은 당장만 먹여 살릴 수만 있으면 나중에 생산력에 기여를 하거든요. 더욱이 제갈량이 학소의 동양 사람까지 찾아내서 간곡하게 항복 권유를 합니다.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갈량은 진창이 절실했습니다. 이 진창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갈량을 전술의 귀재, 전략의 필부라 보거든요. 물론 약소국의 지위에서 위나라라는 강대국에게 끊임없는 전쟁을 벌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건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략이 번번이 간파당한 건 사실이에요. 이 암도진창 역시 조진한테 간파당했었고 병력 1천이니까 속결로 가능하다. 그런데 안되니까 학소의 항복에 의지한 전형적인 전략의 부재로 실패한 전쟁이 바로 2차 북벌입니다. 그러니 2차 북벌이 3차 북벌을 위한, 즉 무도 은평 공략을 위한 페이크였다, 이런 해석은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제갈량의 신격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 많아요. 제갈량이 전술의 천재였기 때문에 사마이는 싸우지 않는다는 전략을 내세워서 제갈량한테 승리한 겁니다. 실제로 사마이는 제장들의 떠밀림으로 한번 싸웠다가 노성에서 패했죠. 이후에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버티기로 굴량 오링내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팔진도의 응용, 모구와 유마의 개발, 특히 이건 당대 수송작전에서 그 획기적인 방안을 남긴 게 제갈량과 임준이 유일합니다. 모구와 유마의 의미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한 수송의 용의의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당시 수송에 소와 말 같은 가축들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먹이와 물을 많이 먹어요. 소 한 마리가 무게로 치면 사람 몇 명분을 처먹습니까? 거기다가 흥세산에서 조상이 막힌 것도 수원을 구하지 못해서 소와 말 같은 가축들이 갈증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가축들이 또 강족이나 저족들의 재산이었죠. 그래서 곽회가 꼬셔놓은 이민족들이 위나라에 대거 마음을 돌리고 이후 독발수 기능의 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갈량은 평생 부족한 보급 사정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모고와 유마는 메카닉이죠. 물이랑 먹이를 안 먹어요. 거기다 한 대에 쌀 10포대를 실어서 병사들의 인력만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갈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그 전략의 해석을 갖고 와서 전략의 천재였다,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갈량의 북벌을 4번으로 분류하는 기준 중에 2차와 3차를 묶는 건 어폐가 있다, 이걸 묶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갈량이 제갈간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군을 일으키는 건 위에 오나라 쪽 병력을 빼기 위해서다, 이건 우리 쪽도 열심히 하니까 니네들도 열심히 해줘라 하는 그냥 정치적 수사고요. 이걸 진지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내통이 됩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자기 출병을 말리지 못했는데, 제갈량이 유비의 예스맨인 것도 있지만 형인 제갈근이 오해 몸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으면 유비 성격에 제갈량이 파집될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 제갈량이 군량을 21분만 챙겨서 갔다, 이건 진창을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건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병법 36개 중 8번째 암도진창한 겁니다. 진창성의 병력이 1000명밖에 없으니 속결로 끝낼 수 있었을 거라 계산했을 거예요. 물자를 많이 실을수록 진군 속도가 더뎌지겠죠. 그러면 장합의 원군이 더 빨리 당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창은 전국시대부터 병력은 적게 배치해도 물자는 항상 많았습니다. 진창이 촉과 장안을 통하는 결정적 요충지라 그래요. 전통적으로 항상 대비를 해서 물자를 쌓아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신이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진창도를 건넜다, 암도진창의 고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진이 이걸 간파했고 학수가 존버하니 온갖 공성병기를 다 쓰는 동시에 결국 학소의 항복에 의존하다가 군량도 떨어지고 장합의 원군이 올 것 같고 하니 그냥 퇴각한 거예요. 즉 제갈량의 무도 은평 공략은 2차 북벌과 상관이 없는 추후 기산도를 통해 기산 출병을 위한 독립적인 군사작전이었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흔들어 깨우며 따지기를, 지력 70다리 장군이 어찌 제갈무를 그리 박하게 평한단 말이오. 제갈승상이라 하면 비록 본대의 시간 끌기용 별군이라 하나 이 조은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지휘권을 맡긴 은인이란 말이오. 이 조은이 기곡을 치는 척하며 제갈승상께서는 기산으로 나아가니 이는 성동격서의 모범이라. 싸우지 않고 세군을 취했소. 손찬이 형이 말을 듣고 있다가 넌지시 물으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조예는 이를 병서에 나오는 사람을 꼬시는 계책이라 하며 대번에 간파하고 그대와 대치 중인 조진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으로 장합을 보냈소. 게다가 제갈량은 후미를 더욱 신경써 전방에 마속을 기용하였으니 전략의 패배요. 스스로 연류성 또는 가정으로 진출하고 위원에게 남은 세군의 현들을 복속시키도록 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요. 진창공장은 또 어떻소? 조은이 말을 끊으며 이름이, 촉이 비록 다시 일어났다고는 하나 촉의 내부 사정상 한 번의 큰 패배로 나라가 고꾸라질 수 있기에 제갈승상께서는 신중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장군이 유우를 베는 한 번의 실수로 역경루에 짱 박히게 된 것과 같이 말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입국탓하며 투덜투덜거리더니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제갈량의 무도와 은평 공략에 대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